조합제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19년 8월 30일 오전 4시입니다. 요사이 지소미아라고 불려지는 이 한일 군사 정보 보호 협정은 한국과 일본 사이에만 있는 게 아닙니다. 한국이 약 30개 나라와 맺은 협정입니다. 그 내용은 간단합니다. 서로 군사 정보를 교류하되 보안을 유지한다는 겁니다. 제3자에게는 전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건 어느 나라든지 정상적인 관계에 있는 나라라면은 맺어야 하는, 그리고 일반적인 협정인데 대한민국과 일본과의 특수한 관계 때문에 이게 늦게 맺어졌습니다. 즉 한국과 일본은 미국을 매개로 해가지고 동맹국가입니다. 준동맹국가입니다. 그리고 한국과 일본은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라는 이념을 또한 공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이 군사정보협정이 맺어졌어야 되으나 특수한 관계, 즉 감정이 있어가지고 민족 감정이라고 그럴까요? 한국 쪽에서 계속 맺고 있지 않다가 2012년에 이명박 정부 시절에 다 약속을 해가지고 서명 직전까지 갔는데 이명박 정부가 여러 가지 정치적 상황을 고려해가지고 취소해버렸습니다. 그러다가 강력히 미국이 요구해가지고 2016년 12월 탄핵 사태가 한참 진행 중일 때도 한국과 일본 사이에 이 협정이 맺어졌습니다. 그러나 1년마다 한 번씩 재연장하기로 했습니다. 이번 한일 갈등, 징용공 배상 판결로 비롯된 한일 갈등 속에서도 일본은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은 손을 대면 안 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리고 한국에서도 이것을 카드화할 생각을 하고 있지 않다가 갑자기 일본에 대한 카드가 별로 없으니까 이걸 꺼내기 시작했습니다. 그랬을 때도 많은 사람들은 믿지 않았어요. 설마 저것은 우리한테 꼭 필요한데 북한의 핵 미사일 정보를 일본이 수집하는 경우가 많고, 특히 우리가 갖지 못한 군사 정보 위성도 있고, 그리고 잠수함을 추적하는 능력은 세계에서 최고인데 우리가 얻는 정보가 더 많을 텐데, 그러니까 이것을 카드화하는 것은 자해공갈이다. 설마 정부가 자해공갈단 역할이 하겠느냐, 이렇게 했는데 결국은 문재인 대통령의 결정으로서 이것을 파기하고 말았습니다. 파기하고 그 다음에 재연장하지 않겠다고 함으로써 오는 11월 23일을 기해서 이제 협정이 무효가 되는 것입니다. 그동안 미국은 여러 차례 기회 있을 때마다 특히 최고위급에서 파기를 하면 안 된다는 요구를 직설적으로 해왔는데, 또 우리 군도 아마도 우리 외교부도 파기하지 않으면 해서는 안 된다는 건의를 문재인 대통령에게 했을 텐데, 문재인 대통령 개인의 결단이라보다는 결정으로서, 결단과 결정은 조금 다르죠. 결단은 좋은 결정을 내리는 것이고 결정은 그냥 결정입니다. 결단이라고 불러줄 수가 없어요. 그 다음부터 이제 일본은 그냥 가볍게 유감 정도의 표현만 했지만 미국이 앞장서서 일본보다 더 앞에 나서서 계속적으로 한국을 공격하는 게 아닙니다. 이게 아주 중요합니다. 문재인 정부라고 호칭을 하면서, 그리고 자신은 미국이라고 하면서, 미국은 문재인 정부의 이번 조치가 잘못되었다고 하면서 날짜를 특정해가지고 11월 22일까지 이 취소 결정을 취소해달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한국 쪽에서는 제일 처음에는 이 파기 결정에 대해서는 미국에 설명했고 미국도 이해했다고 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미국 측이 발칵했습니다.
우리는 이해했다고 말한 적이 없다. 그리고 비공식적으로는 이건 거짓말이다. 라고 하면서 드디어 미국이 결정적인 경고를 했습니다. 독도에서 독도 방어 훈련을 한국군이 실시를 했습니다. 여기 대해서 미국이 독도란 말도 안 하고 그런 훈련은 이 시점에서는 부적절하다고 생각한다고 하면서 한국과 일본이 첨예하게 대치하고 있는 영토 문제와 관련돼서도 일본 편을 들어버렸습니다. 이거 역사상 처음입니다. 그러니까 28일 조세영 외교부 1차관이 해리스 대사를 불러서 공개적인 불만 표시는 안 해줬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해리 해리스 주한 미국 대사는 한국 대사로 온 분 중에서 매우 비중이 큰 분입니다. 그 직전에 하와이에 있는 인도 태평양 사령부의 사령관이었습니다. 해군에서 아주 엘리트입니다. 아버지는 하사관으로서 한국전쟁에 참전한 분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분이 그런 불평을 들은 다음에 어제 보면은 예정됐던 행사 2개를 불참했습니다. 제향군인에 초청하는 강연회를 미루고 그리고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주최의 DMZ 평화경제국제포럼 행사에도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이제는 미국 측이 불만을 표시했습니다. 더 큰 것은 미국 국무부가 계속 문재인 정부를 비판하고 있습니다. VOA라는 방송이 있습니다. 보이스 오브 아메리카. 미국의 소리 방송이라고 하는데 이 국무부에서 운영하는 방송입니다. 이 VOA 방송에 따르면은 미국 국무부는 한국의 자제 요청에도 문재인 정부에 대해서 지소미아 종료에 우려하고 실망스럽다는 태도 표명을 계속하고 있다. 이렇게 보도가 되었습니다. 국무부는 그러니까 VOA의 국무부 당국자가 자기 이름은 밝히지 않았습니다만 국무부 당국자가 한 이야기입니다. 한국 외교부가 주한 미국 대사를 불러 미국 측의 한일 정보 보호협정 관련 불만 표출을 자제해달라고 요청했다는 보도와 관련해 미국 국무부는 처음에는 그 내용을 확인해 줄 수 없다. 사적인 외교 대화의 구체적인 내용은 언급하지 않는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나 국무부는 한국 정부의 이 같은 요청 이후에도 우려와 실망이라는 표현을 그대로 사용하면서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종료 결정이 영내 안보를 훼손시킨다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국무부 관계자가 VOA에 대해서 이런 표현을 했습니다. The United States expresses our strong concern and disappointment that the Moon administration has withheld its renewal of the Republic of Korea's General Security of Military Information Agreement with Japan. 미국은 여기 표현이 굉장히 강합니다. 문 어드미니스트레이션이라고 그랬어요. 한국이라고 하지 않고 문정부의 결정에 대하여 아주 강력한 걱정과 실망을 표현한다. 스트롱이란 말이 붙었습니다. 그래서 국무부 관계자는 해리스 대사와 조 차관의 대화 내용은 공개할 수 없다고 하면서도 미국은 문재인 정부가 지소미아를 연장하지 않은 데 대한 강한 우려와 실망을 표현한다고 그저 강조를 하고 그 다음에 또 하나 덧붙였습니다. 지난 22일 국무부가 밝힌 공식 입장이 있습니다. 공식 입장을 철회하지 않을 것이다. 그 공식 입장을 그대로 또 한 번 반복을 했습니다.
그 반복한 22일의 입장 표명을 다시 반복한 내용을 다시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게 미국의 공식 입장입니다. 미국은 이 결정이 이때 또 문정부라고 그랬습니다. 문정부의 이 결정이 미국과 우리의 동맹의 안보 이익에 부정적 영향을 줄 것이고 동북아시아에서 우리가 직면한 심각한 안보적 도전에 대한 문재인 정부의 심각한 오해를 반영한다는 점을 문재인 정부에 거듭 분명히 해왔다. 여기서 이건 영어 원문으로 읽어야 이 내용이 얼마나 강력한지를 실감을 할 수가 있는데 Negative effect on U.S. security interests and those of our allies. 미국 안보 이익에 부정적 영향을 준다. 그리고 동맹국의 안보 이익에도 부정적 영향을 준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여기서 미국의 안보 이익이라고 하는 것은 미국 사람들이 아주 신중하게 씁니다. 쉽게 말하면 미국의 국가 이익에 반한다는 겁니다. 미국의 국가 이익이라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동맹국의 국가 이익이라고 그랬어요. 안보 이익에 반한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미국을 앞세우고 일본, 한국의 동맹 이익에 다 반한다. 한국에도 그게 득될 거 하나도 없다. 일본은 물론이고 특히 미국. 그런데 미국의 국가 이익에 반한다는 이런 말은 거의 적대국 수준입니다. 적대적이다 이런 이야기예요. 안보 이익에 반한다는 것은 다른 이익도 경제 이익도 있고 뭐 여러 이익도 있는데 안보 이익에 반한다고 딱 특정한 것은 매우 강력한 표현이고 여기 또 하나 덧붙였습니다. 뭐냐? 문재인 대통령이 오산을 했다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바보라는 이야기입니다. 안보 문제에 대해서 문재인 정부의 이 판단이 오판이라는 겁니다. 이것도 외교 문서에서 잘 안 씁니다. Serious disapprehension on the part of the Moon administration regarding the serious security challenges we face in Northeast Asia. 여기 serious란 말이 두 번이나 나옵니다. 동북아시아에서 우리가 당면하고 있는 안보적 도전과 관련하여 문재인 정부는 아주 심각한 오판을 했다. 심각한 오인을 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뭘 모르고 했다는 거죠. 이어서 미국은 한일 관계의 다른 분야에서의 마찰에도 불구하고 상호 방위와 안보 관계는 온전한 상태로 지속되어야 한다고 강력하게 믿는다. 우리는 가능한 분야에서 일본, 한국과 양자와 3자 간 안보 협력을 계속 추진할 것이다. 그러면서 한국이 지소미아에 남아있는 것이 미국의 국가 이익에 부합한다는 것을 정기적으로 그리고 매우 고위급에서 한국 정부에 분명히 해왔다. 상반된 보도에도 불구하고 미국은 결코 그 같은 결정에 대한 이해를 표명한 적이 없다. 청와대에서 미국이 이해했다고 하는 데 대해서 그 거짓말이다. 이것은 문재인 정권의 친북, 반일, 반미적 이념 성향의 자연스러운 표출이지만은 한국의 국가 이익에 결정타를 가하는 겁니다. 이런 아주 위험천만한 동맹국과 적을 바꾸려고 하는 이것은 국체 변경과 국가의 정체성을 변경하고 국가의 노선을 동시에 바꾸려고 하는 위험천만한 거의 목숨을 건 지금 도박을 하고 있으면서 국민들을 위기에 빠뜨리고 있습니다. 지금 신원식 전 합참 차장 같은 분은 대한민국이 문재인을 버려야 살 수 있다는 말까지 하고 있습니다. 헌법 제69조에 의한 취임선서를 위반했고 헌법 66조 대통령은 국가의 독립,
영토의 보존, 국가의 계속성, 헌법 준수를 책무로 하며 그리고 평화적 통일에 노력한다 하는 그 헌법명령도 다 무시한 문재인 정권이 드디어 한미 동맹까지 지금 와해시키려고 한다. 대한민국의 생존의 생명줄입니다. 국민 각자의 생명, 재산, 자유가 여기 이 생명줄에 달려 있습니다. 여러분 행동해야 합니다. 행동을 어떻게 하느냐? 거리로 나와야 합니다. 오는 토요일 자유한국당 주최로 광화문에서 문재인 규탄 대회가 있습니다. 여기에 참여해야 합니다. 이것은 어떤 정당을 지지하는 것과는 차원이 다른 문제입니다. 대한민국을 지키겠다는, 대한민국을 파괴하겠다는 문재인 세력과 맞서기 위해서는 대한민국을 지키겠다는 세력과 손을 잡는 수밖에 없습니다. 감사합니다.